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내일 광복절 휴장을 앞두고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하락으로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 초전도체주 강했는데요.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가 LK99는 상온 초전도체가 맞다. 그리고 새로운 강자성체도 맞다는 주장을 하면서 초전도체 관련주 다시금 빨간불 켰는데요. 이렇게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죠.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다 하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또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오랜만 맞나요? 네. 아닌데?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주말밖에 안 지났는데 말이죠.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점심 먹긴 먹었습니다. 아, 네. 저는 샌드위치 먹었는데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저 도시락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네. 다이어트 중이시구나. 저는 오늘 샌드위치 흔히들 커스터마이징 해먹는 샌드위치 있잖아요. 네네. 뭔지 그거 알고 만들어 있어요. 먹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이제 또 내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샌드위치 연휴잖아요. 네. 또 그렇게 또 엮어가신다고요? 네. 이런 샌드위치 연휴에 우리 시장을 바라보니까 네. 이런 테마주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어떨 땐 이 테마가 이렇게 또 떠올랐다가 또 다른 테마가 떠올랐다가 이 테마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낀 그런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한번 짚어주시죠. 자,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LK99 뭡니까? 초전도체 테마죠. 근데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기 이전 그리고 상용화를 하기까지 세월이 한참 많이 남아있는 이런 테마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앵커님, 10,000원에서 상한가 가면 얼마예요? 10,000원에서 상한가 가면 네. 13,000원이죠. 그러면 13,000원에서 하한가 가면 얼마죠? 다시 10,000원이죠. 왜 10,000원이죠? 아니네요. 네, 그렇죠. 13,000원에 30%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13,000원에서 하한가 가면 9,100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상승할 때 상한가의 수익을 만들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시초가에 못 잡으셨을 거고 갭이 떠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분명히 10% 내지 20% 정도 수익 구간이실 텐데 만약에 내일이 지나고 모레 수요일 날 혹은 내일 또 LK99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와 버린다면 10%, 20%가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는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이실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재차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LK99 초전도체 테마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나방 아니신 분들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있습니까? 실적 발표 있죠.
그리고 FOMC 결과 발표도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그러면 걸려 있는 게 몇 가지죠? 여름 휴가에 초전도체 테마 강세에 2차 전지 약세에 지수 하락에 내일 또 휴장에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손 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종가 베팅 하셔서 조금씩 수익을 누적해 나가시는 게 맞지 한 번에 큰 수익 만들려고 하시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때부터는 회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 차트를 보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입니다.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며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해도 좋은 자리고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며 이미 매수한 상황에서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면 언제든 매도해도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지지와 저항을 같이 받는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황금색 수평선도 하나 있고 마지막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은 형광색 수평선까지 총 5가지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선은 모두 다 지지선의 역할도 저항선의 역할도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은 지지선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고 파란색 저항선은 저항선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고 여기에서 지지와 저항이 반반씩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토르 기법, 메가토르 기법, 그다음에 검은색 선까지 총 3가지 선 중에 메가토르 기법은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과 마찬가지로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이 좀 더 충실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종목들을 돌려보실 때 이 부분을 확인하신다면 더 보시는 눈이 뚜렷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저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우리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토르 기법이란 무엇이냐? 토르 기법을 만들게 된 대원칙을 아셔야겠죠? 토르 기법을 만들게 된 대원칙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안 되겠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어야만 할 겁니다. 전환이 된 상태에서 2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2차 상승할 가능성이 3분의 1입니다. 왜? 상승할 가능성, 횡보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을 각각 3분의 1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횡보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을 얼마만큼 줄여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땐 50%에서 65%가량 상승할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3일부터 여러분 앞에 서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7월 달만 따져봤을 때 총 1000%가 조금 넘는 수익금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1000%는 뭐냐?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1000%에서 분할 매수한 비중만큼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20분의 1000% 했을 때 총 수익금이 5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억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중을 5% 실으면 종목별로 500만 원씩을 진입하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의 수익이다라는 건 한 달에 1억으로 시작해서 1억 5천만 원을 만드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특히 8월 달 여름 휴가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꽉 차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익률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경우들이 언제냐? 코로나 때는 우리가 진입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토르 기법에 포착이 되어야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자체를 하지 못했었다는 거고 그러면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두 번째, 기준봉은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라는 기준봉의 원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기준봉이 떴으면 그 기준봉으로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 확률이 높은 자리는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파악한 이후에 우리는 종가 베팅을 통해서 해당 종목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기준봉이 2개가 있는데
이 기준봉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가한 상태에서 여기는 보면 하루, 이틀, 3일이죠. 그러면 이 날은 왜 진입하지 못했느냐?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하락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자리고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바로 황금색 빛기둥이 뜨는 그날 종가에 진입하는 겁니다. 장중에 진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종가에 진입을 해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저항선까지 1차 매도 자리를 잡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3%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손절을 해서 수익금을 제로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토르기법의 대원칙입니다. 왜? 3%까지 상승했을 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미 수익을 만들어 놓으시면 3% 상승한 이후에 마이너스 6%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전입니다. 3%에서 수익 50%를 이미 만들어냈기 때문에 6%가 마이너스가 나도 마이너스 3%에서 남은 물량을 정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0이 된다는 게 리스크 관리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대로만 사용을 하시면 뭐가 유리할까요? 자, 7월 달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종목이 15%였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이 85%였는데 여기에서 제로 3% 이상 상승했다가 다시 3%까지 하락한 종목이 35%가량 됐어요. 35%가량. 그러면 그 외의 종목들은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느냐? 그것마저도 아니라는 거죠. 총 100% 중에 15%는 10% 정도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35% 종목이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다 통합했을 때 우리는 1000%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비중 베팅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총 5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바로 제 토르 기법인데 토르 기법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죠. 메가 토르 기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가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잘 포착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7월 달에 포착된 종목 한 종목 빼고 모두 다 상승을 했고 그 상승하지 못한 종목이 바로 젠백스입니다. 젠백스 하나만 수익권이 아닌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젠백스도 마이너스가 큰 폭이 아니라 마이너스 3%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럼 우린 아직까지 손절하지 않고 기다려볼 수 있다는 거고 이 상황에서 상승한다면 젠백스 또한 수익으로 마감할 수가 있겠죠. 왜? 메가토르 기법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지지선을 조금 이탈한 상황에서 주가가 머물러 있다는 거겠죠. 왜입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형광색 수평선은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으로 이은 선이 되겠죠. 그러면 수평으로 이은 선은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매수한 종가의 가격이 될 겁니다. 그 종가의 가격에서 지금 마이너스 3%가량 아래 내려와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필히 수익을 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가 베팅이 무엇이냐? 토르 기법도 메가토르 기법도 마찬가지로 종가 베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 베팅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종가 베팅 시간을 우리는 장중 동시호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는 누적된 10분 동안의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이 되면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3시 20분의 가격보다 3시 30분의 가격이 높다면 우리가 지정가로 매수 주문을 넣으면 체결이 안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0,000원의 주문을 넣었는데 3시 30분의 가격이 만약에 1030원이라고 했을 때 1030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호가가 우리가 매수 걸었던 가격보다 높죠. 이러면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가 주문을 시장가로 유형을 변경하신 이후에 주문을 넣는 게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이 지정가를 시장가로 바꾸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토르 리뷰 종목인데 에이티는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던 수요일 날
포착을 했었던 종목인데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가상화폐 테마고 가상화폐 테마로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이 3만 불을 넘었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펀드 간접 투자를 통해서 두 나무의 지분을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가지고 있고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독점 제휴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베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계셨으면 이 종목을 받으셨을 텐데 못 받으셨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수익률이 고작 3%만 된다라고 제가 써왔는데 왜 3%냐? 9거래일 동안 종가 기준 종가입니다. 우리가 매수했었던 종가 기준으로 오늘의 종가 가격,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종가 가격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 3%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장난을 치려면 3%가 아니라 고가 대비 수익률 8%라고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뭐 합니까? 종가 베팅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십니까? 종가 시간에 매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얼마큼 수익이 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이상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저를 믿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종가 가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 종목 퓨처캠인데 퓨처캠은 언제였습니까? 8월 3일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괜찮다. 왜? 기법이 포착이 됐으니까. 제약바이오 테마이고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및 생산 판매 그리고 치매랑 전립선암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폐암과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고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퓨처캠인데 전립선암 치료제인 FC705가 임상 결과 발표를 임박해 있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뭡니까? 10월 달 그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1차 일상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시료를 통해서 2A상과 3상까지 진행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건 2A상과 3상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가격은 너무나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착된 가격이 언제냐? 8월 3일이에요. 8월 3일. 이날입니다. 황금색 빗기둥이 뜬 날 우린 뭐 합니까? 종가 베팅을 하죠. 그런데 종가 베팅을 했을 때 오늘 종가의 가격 기준으로 21% 정도 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21% 정도. 그러면 종목들을 보셨을 때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죠? 윗꼬리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윗꼬리가 달렸는데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21%고 고가 기준으로는 28%가량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종가 기준으로 자꾸 설명을 하느냐? 종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하셔서 종가 부근에 매도하시면 저랑 똑같은 수익률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종가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제가 설명드리는 21%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퓨처캠이라는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빗기둥과 5가지 선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건데 어떻게 주시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빗기둥과 5가지 지지 저항선 만드시려면 이 수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수식 받으시려면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핑크색 지지선, 파란색 저항선, 토르기법의 황금색, 메가토르기법의 형광색, 그리고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검정색. 이 5가지 지지 저항선 만드시려면요. 이 수식 꼭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 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시던 포트 장바구니에 넣어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코너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열심히 엄선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힌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포트 장바구니 종목에 넣어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 상승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에너지 관련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조금 안색이 피곤해 보이세요. 주말에 뭐 하셨나요?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락한 상황에서도 금요일 날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온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왜 피곤하냐 주말에 잘 못 쉬었어요. 네. 차트 분석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차트 보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왜 그랬었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가스인데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거 SG증권발 뭐가 있었습니까? 주가 폭락 사태에 가담됐었던 기업이죠. 그리고 관련주들 또한 다우데이터, 삼천리, 다울투자증권, 세방, 선광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모르면 진짜 국내 시장 간첩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서울가스를 가지고 나왔을 때 호언장담한 게 있습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다우데이터, 삼천리, 다울투자증권, 세방, 선광은 포착이 되지 않았는데 서울가스는 포착이 됐기 때문에 CJ, CGV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고 손절할 수 있는 자리는 더 러프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진입하시는 게 괜찮다라는 종목입니다. 서울 및 경기 서북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업체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추럴가스 지금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가스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SG증권발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었던 기업이 됐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수급이 아직까지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자 관련주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상승 뭐였습니까? 주가 조작이었죠. 그만큼 하락시켰느냐? 아니죠. 더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더 내려온 상황에서 내려온 만큼을 수복하려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은요. 삼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 정도 가격을 그었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마음은 이쁜데 선을 이쁘게 잘 못 긋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잡아놓을게요. 이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 종목만 더 보죠.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와서 최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할 뻔했지만 다행히 그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봤을 때 서울가스는 어때야만 합니까? 주가가 상승했을 때 하락한 거 말고 상승했을 때 이 구간이 없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주가의 위치는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우데이터, 삼천리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다른 주가 조작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평균치까지는 회귀를 한다. 우리 주식할 때 뭐 합니까? 회귀 본능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 회귀 본능은 어디에 입각해서 나옵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그 외에 기업의 실적을 보고 평균값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적정주가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적정주가까지도 올라가려면 한참 남아있다는 거예요. 퍼센트로 봤을 때 100%가 넘습니다. 왜? 그만큼 너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65,000원 최저점 찍은 이후에 주가가 약간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가량이 되려면 대략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받쳐지질 못하고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확 죽어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무언가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상승할 텐데 그 초입 부분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중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종가가 74,400원이었습니다. 언제?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그런데 토르 기법이 또 떴다라는 건 뭡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로 출발하다가 2차 상승을 하기 직전에 이 자리를 포착하는 게 토르 기법의 매매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포착했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잘라 본다면 캔들의 움직임이 이쁠 겁니다. 하지만 하락한 캔들과 같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누워 있는 것마저도 주가가 아래로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래로 누워 있는 상황에 여기까지도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긴 했지만 이 데드캣 바운스는 진짜 고양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긴 기간 동안에 횡보하면서 포물선을 그리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 상승하는 맥점의 구간에서 뉴스와 함께 수급이 붙고 그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텐데 우리가 잡은 구간은 상승 추세에서 잡았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개별주 테마가 지금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가스가 매출이 나오는 상황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없겠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아닙니다. 주가 무조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관련주들 보여드렸죠? 관련주들은 다 어땠습니까? 올라간 만큼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내려갔다가 반대로 상승하면서 어디입니까? 적정 가치를 다 찾아가고 있었지만 서울가스는 적정 가치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100% 이상 올라가 있는 가격이 적정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가스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토르 기법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거. 왜? 오늘의 종가는 토르 기법이 포착됐던 금요일의 종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입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저는 74,400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시나리오를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써드리는 시나리오보다 매수하신 가격이 낮다면 저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서울가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자, 두 번째 윌링스 보여드릴 건데요.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과 ESS 인버터 전문 업체인데 ESS가 뭐냐면 자체 전력 변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버터니까 인버터는 뭐다? 자체 전력 변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만 윌링스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태양광 발전은 항상 정부가 같이 해왔었습니다. 정부 주도 친환경 정책에 따른 유관 시장 지속 성장 전망이 있다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지원금들을 왜 줬습니까? 전력 사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소비량이 점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력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그것으로 전력 소모값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전기의 량 또한 마찬가지로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런 사업을 누가?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 자체는 매출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요. 미국처럼 광활한 대지에 태양광 판넬을 깔아놓고 전기를 수급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지만 뭡니까? 무형 자산입니다. 태양만 빛을 비춰준다면 우리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게 큰 핵심 포인트일 거고 관련주로는 대명에너지, SDN, S에너지, 금양그린 파워 등이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관련주들 차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상장된 지 311일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장된 이후에 바닥 지지선 12,500원을 만든 이후에 급하게 급등하면서 저항선, 해당 종목의 최고점을 37,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어디입니까? 12,500원은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를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박스권이 어디냐?
파란색 저항선과 핑크색 지지선이 박스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해서 파란색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명에너지는 한 번 정도는 더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겁니다. 만약에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핑크색 지지선이 매수 자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자, 중요합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 준 상황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어떻게 한 단계 올라와 준 상황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갈 때가 바로 매수 자리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냥 핑크색 선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핑크색 선까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주시고, 대명에너지는 그냥 관련주로만, 그리고 만약에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 왜? 이미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파란색 저항선 부근에서 매수하셨다면 어디에서 더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시고 파란색 저항선 부근까지 오셨을 때 추가 매수한 물량 덜어내시고 낮춰져 있는 평균 단가부터 수익을 만들어 나가시는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대명에너지에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지, 이미 사셨던 가격이 높다면 이거 기다리다가 목 빠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비중으로만 진입하셨다면 추가 매수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추시고 비중 2배로 늘리신 부분을 본전 부근에 왔을 때 비중 늘린 부분 절반 매도하셔서 비중을 다시 나누신 이후에 남은 물량을 가지고 핸들링을 해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부담이 적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SDN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SDN은 3,860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죠. 점점 내려오다가 1,484원이라는 저점을 최근에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핑크색 지지선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 종목을 진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가 아니고 한 단계가 더 올라가줘야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단계 올라가준 이후에 반대로 내려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겠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은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위로 저항선들이 널려 있죠. 저항선들이 널려 있으면 굳이 SDN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 많이 매수하실 거 있잖아요. 토르기법도 있고 메가토르기법도 있고 제가 장중에 드리는 장바구니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트 자체를 SDN은 지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 지금 1,000원대까지 내려왔으면 지폐에서 동전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 위로 저항선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건 이 모든 선들을 다 돌파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포트폴리오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드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S에너지 볼 텐데요.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언제입니까? 작년 8월 달에 고점이었던 7,400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핑크색 지지선을 한 단계 올렸죠. 그런데 한 단계 올린 이후에 한 번 더 올렸으면 반등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죠. 그죠? 근데 그게 끝이냐?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떻습니까? 핑크색 지지선보다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매수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올라와주는 위치에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하셔야 파란색 저항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큰 폭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반대로 내려간다면 이 계단식 하락이 어디에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클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평균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었던 종목은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락이 이제 1년 됐어요. 1년. 그러면 아직 1년도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못하면 여기에서 매수하시면 물린 상태로 1년 동안 주가가 더 내려간 이후에 거기에서 슬슬 올라올 텐데 이 올라오는 기간이 뭡니까? 상승을 바라보고 매수를 했었던 기간만 해도 큰 폭으로 상승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전 과거 1년의 시간부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종목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땐 지금 사시는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토르 기법 또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다라면 핑크색 지지선이 하락하는 것과는 별개로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랬을 때 오늘의 종목입니다. 윌링스를 가지고 왔는데 윌링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 고점이 33,700원이죠. 33,700원에서 주가가 내려오고 또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핑크색 지지선 또한 같이 내려오고 점점 내려오다가 첫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을 해서 3%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준 이후에 바닥으로 이탈하는가 싶었지만 핑크색 지지선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 다시 한번 깡!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자리는 뭡니까? 매수 자리가 되죠. 종가 베팅 자리가 되는데 그 종가 베팅 자리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인 14,160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가 우리가 토르 기법으로 포착했던 날의 종가보다 낮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왜냐? 3% 이상 수익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아까 전에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야, 저 꼬리가 3%가 넘었을까라는 걱정을 하셨을 건데 5거래일 기준으로 12.48% 종가부터 종가까지의 수익입니다. 12.48%라는 건 15%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지만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캔들의 종가에 매도했을 때 수익이 얼마냐는 건데 자, 보세요. 뭘 보셔야 되냐면 종가 베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가에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봉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봉의 종가면 더 높은 수익률이 나왔겠죠. 하지만 그 봉에서 못 파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음봉을 종가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5거래일 만에 12.48%라는 거. 거래로 따졌을 때 5거래일은 종가 베팅 한 날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을 한 날을 빼고 4거래일 만에 12% 이상 상승을 한 거고 거기에 만약에 그날도 못 팔았다면 그 다음 6거래일이 되는 날 이 강력하게 내리꽂은 음봉에서 매도하셨어도 7.64%가 종가 기준의 수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났었던 상황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오지도 않았으면서 다시 한번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고 그렇다는 건 뭡니까? 14,900원 돌파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토르 기법이 아니더라도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붙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거랑 별개로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은 줄어있죠.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뭡니까? 상승 추세로 출발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붙지 않았다는 건 해당 종목은 지금부터 뭐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윌링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JI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테마입니다. 소부장 중에 소재인데 반도체 소재, 특수가스 및 포토마스크, 케이크, OLED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OLED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탄소 감축 시장 진출을 위한 150억을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이 150억을 어디에 투자했냐라는 거예요.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건 뭡니까? 투자자들, 주주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신사업을 시작하려는구나. 그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계좌는 더 빵빵해지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라는 건 뭡니까? 주주들에게 믿음을 준 거죠. 그 상황에 지난 8일 새만금 부지에 제3공장 신설을 위해서 298억 원을 신규 투자했다라는 거. 그럼 뭡니까? 신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죠. 캐파를 늘리면 뭐가 증가합니까? 판매할 수 있는
재고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 재고량을 증가시켜서 그 재고량을 판매하면서 매출이 상승한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 상황에 신사업도 한다? 이것은 호재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멘텀 두 가지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지켜보는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게 되겠죠. 그런데 공장을 신설하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지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는 거고, 관련주는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C, 레이크 머티리얼즈 등이 있는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66,800원입니다. 600일 차트로 봤을 때,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 66,800원인데 600일 차트로 봤을 때는 2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점을 찍은 이후에 급하게 하락하면서 저가를 만들었죠. 저가를 만들고 나서부터 핑크색 지지선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만 뭐가 포착됐습니까? 깡!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날은 뭡니까? 종가 베팅이죠. 종가 베팅을 한 이후에 수익을 이미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토르 기법이 떴던 수평선을 이탈했을 때 해당 종목이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우린 그 구간에서 손절을 하겠죠. 하지만 이미 수익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리스크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인 상태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나왔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절하고 났더니 익절이겠죠. 익절하고 났더니 주가가 재차 상승한다? 이거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토르 기법으로 포착되는 종목은 이미 많아요. 많은데 굳이 이거 익절하지 않고 버티다가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우리는 크나큰 참패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매매하시고 원칙에 맞는 종목들만 종가 베팅 하셔서 수익 나는 애들은 수익 내고 손실 나는 애들은 손절하고 해도 한 달에 100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저항선이 내려왔죠. 저항선이 내려온 상황에 돌파하고 2차 상승을 보여주는가 싶었지만 다시 저항선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토르 기법의 황금색 수평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지지선을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핑크색 지지선을 지켜줄 것인지를 판단을 해보면서 해당 종목을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시일이 2달 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원익 Q&C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가를 찍은 이후에 급하게 내려왔죠. 급하게 내려오면서 19,500원이라는 지지선을 만들었는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기법이 포착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핑크색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토르 기법이 포착을 했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 수익을 만들었던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알고 계실 겁니다. 뭡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진입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진입해서 한 번 더 수익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어렵게 수익 내지 마시고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만 가지고도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은 차트상에서 캔들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진입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매도하고 나시면 우리가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는지 자동일지 차트를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일지 차트를 통해서. 그런데 자동일지 차트가 없다 하더라도 차트만 켜면 바로 이날 내가 매수했었겠네 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렸던 수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던 중에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한번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2650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3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는 하락 추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시고 하락의 끝단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신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진입하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JI테크 보시죠. JI테크는 상승 추세에 토르 기법이 한번 포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포착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종가가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시점에 포착했었던 자리에서 며칠입니까? 5거래일 만에 44.8%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끝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포착됐었던 날로부터 3거래일 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날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윗꼬리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44.8%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대중으로 봐도 이거 30% 넘을 거고요. 그죠? 상한가니까. 거기에 상한가보다 더 긴 윗꼬리가 나왔는데 윗꼬리까지 다 먹었으면 70%가 넘어요. 그런데 전 뭡니까? 종가 기준으로 44.8%만 수익 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졌을 때 매도했어도 27%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윗꼬리까지 수익이 나는 거는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겠죠.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는 누구도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10분 동안만 매매하면 되는데 이거 못 하신다면 매도 못 하셨다면 본전에서라도 매도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어야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날은 뭡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 4,900원인데 오늘 종가가 4,900원보다 낮으면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입해봐도 전혀 문제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연속적으로 선물 2개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뭘 해드리고 있느냐. 장중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될 거죠. 그러면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 이후에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을 한 이후에 매도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그런데 주가가 더 상승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출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 하신다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느냐?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만이 아니라 장중에 특징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 특징주들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끝인지 판단을 하고 저라면 어떻게 매매를 할지 제 매매 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방법은 막둥이가 하는 말이 맞네라고 생각하시면 진입하셔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포트가 80%, 100%까지 차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 한 종목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정말 괜찮은데 그 외에 개별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300억도 되지 않는 종목에 몰빵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곡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로 상장 폐지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수식을 여러분들께 드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조건 검색기와 그리고 제 자료집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조건 검색기는 무엇이냐? 조건 검색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포착을 해서 조건 검색기에 포착을 해준 이후에 해당 종목을 눌렀을 때 우리 유정 앵커님이 주셨던 수식관리자의 빗기둥과 수평선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트상에 표시가 됐고 조건 검색기에 포착이 됐으면 그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종가 베팅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료집은 뭐냐면 제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차트 캔들을 보면서 이런 캔들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이런 캔들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토르 기법을 만들 때 참고했었던 캔들의 모양들과 그 캔들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모델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료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 조건 검색기, 자료집 이 3가지를 각각 혹은 한 번에 합쳐서 채팅을 쳐주시면 우리 유정 앵커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정말 공들여 만드신 자료집, 수식, 검색기까지 모두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빗기둥과 5가지 지지 저항선, 수식 꼭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가스,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윌링스, 정부 주도 친환경 정책에 따른 유관시장 지속성장 전망 속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I테크, 탄소 감축 시장 진출을 위한 150억 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횡보가 기대가 됩니다.
더 자세한 종목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